산의 애청자라고 자기소개해 주신 분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셔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소개될 즈음이 사연 소개될 즈음이면은 벌써 출산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분이 아내가 그 분만을 앞두고 배가 이렇게 좀 커지니까 간지러움증이 심해지면서 온몸으로 이제 그게 배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간 겁니다. 병원에서는 그냥 바르는 약, 간단한 처방 해주시는데 잘 듣지는 않는 것 같고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뭐 동물성 기름 먹지 마라, 밀가루 음식 먹지 마라, 뭐 이 정도만 이제 찾으신 모양이에요. 간지러워서 이렇게 참기 어려워하는데 그냥 견디는 방법 외에는 없을까요?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뭐 임신 상태가 아니라면 약을 먹고 금방 좋아졌겠지만 이게 임신 상태라는 그 기준 때문에 사실은 약을 처방해서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보통 임신할 때 먹는 약이 등급이 있거든요. X 등급, 뭐 C 등급 이렇게 있는데 X 등급은 임신 때 먹으면 안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임신 때 먹어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약. 먹어도 안전한 약 이렇게 보통 그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면 돼요. 근데 이 간지러움 때 먹는 약은 이게 X 등급은 아니에요. 반드시 피해야 되는 약은 아닌데 먹어도 해가 있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의사도 두려운 거고 환자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약을 먹지 않고 바르는 약 정도 몸에 그 태아로 건너가지 않게 바르는 약 정도만 먹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참아보고 바르는 약이나 이런 걸 좀 꾸준히 좀 발라보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웬만하면 이게 약을 먹으면서 본인이 불안해하면서 또 다른 증상이 생겨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하고 애기가 뭐 잘못이 생겼을 때 그때 약 먹은 거 아니야라는 불안함을 갖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치료를 해보고 음식물 조절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회피요법이라고 하죠. 내가 이런 두드러기나 이렇게 간지럼 증상을 유발하는 어떤 외부 인자에 있는 걸 좀 차단해보고 호흡기 쪽도 보고 음식물 쪽도 보고 해서 차단해서 회피요법을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심하다고 하면 그때는 의사랑 상의해서 약물 투여를 고려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중 이 간지러움증 발병하는 게 흔한 증상인가요? 흔한 얘기인가요?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특별한 상황은 아니군요. 네, 좀 더 이제 크게는 그 방금 임 원장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더 정확하게는 5그룹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어요. A, B, C, D, X. 그러니까 A는 완벽하게 안전한 약, 인간에게 안전성이 확인된 약. 그다음에 X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약. 왜냐하면 태아의 기형이 유발되는 게 인간에게서도 확인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려움증에 먹는 약을 이제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데 항히스타민제는 대체로는 먹을 수 있는 약이긴 해요. 근데 하나 보니까 브로페니라민이라는 그 계열의 약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처방 받으려면 본인이 이제 이건 가려움에 좋은 약이다라고 드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방금 임 원장이 얘기했듯이 만에 하나 많은 분들이 어쨌든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사들도 주의하기 위해서 먹는 약보다는 바르는 약 이런 부분을 더 선호하고 그런 성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가려움 자체가 대단히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려움의 특징은 뭐냐면 긁으면 시원하긴 한데 긁으면 긁을수록 가려움의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게요. 이게 전문용어로 하면 이제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가려우면 긁은 게 가려움을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가려움을 더 유발시키는 게 있어서 가려울 때는 긁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먹는 약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근데 먹는 약의 선택은 본인이 선택하지 마시고 해당 병원에 가셔서 병원이나 약국에 가셔서 임신부가 먹을 수 있는 약을 선택 받으시는 게 좋겠죠. 임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 동물성 기름과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나와 있더라. 라고 보내주셨는데 연관이 있나요? 확실히 먹는 것과? 이 동물성 기름과 밀가루를 섞어진 음식이 보통 대부분 인스턴트 같아요. 느낌이. 느낌이 그래서 그런 좀 인스턴트 말고 좀 맑은 음식들 있잖아요. 이름만 들어가도 건강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으로 좀 네.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아내 되시는 분 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우리 모두가 바라고요. 예. 그리고 간지러움증 잘 극복하시고 예쁜 아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건강하게 아기 잘 이렇게 낳으시면요, 한 번 더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쁘게 또 축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저기 배 막달 되면은 잠도 잘 안 오고 힘들어서, 그런데 간지러움증까지 겹치면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도 힘들지. 저 간지러운 게 정말 괴롭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 십자빵 이게 여러 군데 놓는데 이런 거 십자 너무했나? 이게 아나운서가 십자빵. 저는 어렸을 때는 안 생기던 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음식에 대한 두드러기가 생겨요. 어제도 제가 이제 오징어를 조금 먹었는데 네. 완전히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겨서 저는 항히스타민제를 어제 2알 먹고서야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잠 잘했겠다. 히스타민제제 먹으면, 항히스타민제제 먹으면 잠 잘 오지 않아요? 아니 근데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없던 일이 예전에는 없던, 저 오징어 되게 잘 먹었는데 없던 일이 제게 생기니까 야, 이거 왜 이러지? 그럼 이 다음엔 오징어를 먹으면 또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복숭아 먹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복숭아 내내 잘 먹었는데 한 번 딱 복숭아 먹고 이상하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던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게 면역학적으로 뭐냐면 처음에 항원 항체 반응인데, 처음에 이제 외부에 들어온 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항원이 생기는 건데, 항체가 생기는 건데, 이 항체는 이제 이 항원이 없어지면 이제 지도 수그러들어요. 근데 수그러들지만 아예 까먹진 않습니다. 이 항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두 번째 왔을 때 저놈이 들어왔네 하고서 확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가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러면 이제 조 기자는 오징어 덮밥 이런 거 내가 못 사주겠네. 괜찮아요. 소고기 덮밥 먹고 돼지고기 덮밥 있잖아요. 알았어요. 닭고기 덮밥도 있고. 알았어요. 예. 네, 어제 알았어요. 어떤 네. 원장님이 자기가 옛날에는 문어를 잘 먹었는데 최근엔 문어를 먹으면 이렇게 두드러기가 난대요. 근데 오징어, 문어 이렇게 이게 뭐랄까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런 단백질 높은 거잖아요. 아마 네. 그런 단백질의 반응을 일어나는 게 아닐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이제 이걸 처음 생긴 게 새우 갑각류를 좀 먹고서 네. 이게 조금 두드러기가 생기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근데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오래 있었던 일인데 어제 오징어를 먹었더니 완전히 온몸이 그냥 두드러기가 지금은 그렇더라고요. 보기에는 괜찮은데. 네, 지금은 이제 금방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싹 가라앉았는데,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두드러기 반응이죠. 그래서 타입 4인가 두드러기가? 아닌 것 같아요. 타입 1, 2, 3, 4 이런 게 있는데요. 전문 용어. 면역 반응에? 네, 면역 반응에. 어쨌든 제가 뭐 오래돼서 까먹긴 했지만. 그렇구나. 예. 좀 가려운 게 그 결혼 일이긴 한데, 그래도 뭐 더 좋은 일이 있으시니까. 네. 예, 분만 한 달 반. 예. 중요할 때요. 이거 남편분 잘해주셔야 돼요. 특히 뭐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는 반드시 옆에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평생 원망을 듣게 됩니다. 반드시 휴가를 내시던 뭘 하던 거. 본인의 경험에서 아닙니다. 저는 친구인가요? 지켜보는 거라서 저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객관적인 절대로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네. 당부드립니다. 지금 메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빨리빨리 건강 상담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연결돼서 계속 궁금증이 이렇게 생각나서 참 괴롭네요, 저도. 근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산의 애청자 되시는 분, 아내분 순산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